여행지에서 처음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원 씨 부부. 행복이 가득해야 할 신혼이지만 원 씨는 벌써부터 이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남편의 숨겨진 모습 때문인데요. 바로 남편이 하루 종일 잠만 잔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은 오후 일찍 집에 돌아오는데요. 퇴근하자마자 잠이 들어서 저녁 먹을 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 씨가 식사를 챙겨서 깨우면 저녁을 후다닥 먹고 곧바로 다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남편의 생활 패턴 때문에 집안일은 모두 원 씨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원 씨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잠 때문에 결혼 3달 만에 이혼을 하고 싶다는 원 씨,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불면증에 시달려서 저렇게 허구한 날 잠을 자겠다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일단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 진짜 이 부부간의 이제 갈등의 요인이 참 다종다양하지만 이 잠이 또 문제인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잠만 퍼질러 자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연애 시절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원 씨 부부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각자의 집이 인천, 부산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주말에 하루밖에 못 쉬던 원 씨의 사정으로 반나절밖에 데이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특성을 몰랐던 건데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매일매일 잠만 자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런 원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아무리 장거리 연애라도 연인 사이에는 뭐 그냥 쓸데없이 계속 전화를 하고 톡을 날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잠만 자면은 연락이 두절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눈치를 챘을 텐데. 그런데요,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 곧잘 연락도 잘하고 새벽까지 같이 통화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끔 주말에 18시간씩 연락이 없다가 나 잠들었었어 이렇게 뒤늦게 연락이 온 적도 좀 있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여자 문제를 좀 의심하기도 했다가 진짜 잠들었다는 걸 알고는 정말 피곤했구나 싶었고 오히려 여자 문제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이런 일은 2, 3주에 한 번 정도였고 직접 만나서는 피곤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샥 바뀐 겁니까? 남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지하철 상당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왕복으로 한 3시간 정도. 뭐 지옥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있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죠. 그러면 이 부인 원 씨도 자기 남편의 이런 지옥철 출퇴근 이걸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직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 때문에 이직도 했고 하루 종일 일하는 데다가 이제 왔다 갔다 3시간이나 지옥철에서 시달리면 피곤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원 씨도 서울로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3시간 30분 더 걸립니다. 그래서 30분을 더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둘 다 하는 일도 사무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피곤을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나도 똑같이 힘든데 그래도 가사 일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끝나고 집에 오면 대화도 좀 하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잠이 들고 모든 집안일은 원씨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돈도 같이 벌고 심지어 일찍 나가기까지 하는데 이 원 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밥 먹어 하면 그냥 기가 막힌 똥띵 한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남편분이 퇴근하게 되면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원 씨가 이제 저녁 준비를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된장찌개도 끓이고 하다 보면은 냄새 맡으면 밥 먹을 시간 되면은 기가 막히게 땡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밥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남자가 요즘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면
그 원 씨가 설거지할 때 본인은 씻고 또 자는 거예요. 야, 사파 진짜 잘 그렸다. 배 긁으면서 하품하는 거 봐봐, 저거.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저런 남편 쫓겨나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남편은 퇴근하면은 자고 먹고 자고 참 잠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도와야죠. 그리고 하는 날 딱 보니까 남편이 잠든 모습을 봤어요. 근데 원 씨 혼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하는 거 보니까 남편은 쿨쿨 잘 자고 있어. 근데 새벽까지 남편이 잠자는 걸 보니까는 너무 서러웠던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울었다고 하는데 박상희 소장님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저럴 경우에 정말 난감하네요. 피곤하다 하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좀 같이 집안일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남자 이거 50점 남자도 안 됩니다. 빵점입니다. 이거. 아, 팀장님 너무 인기성 발언을 하는 거야. 팀장님이 저럴 수도 있어. 사파처럼 배 긁으면서 막 이렇게 막 하품하면서.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저는 하시는데 그럼? 밥을 먹자마자 바로 그릇을 그 세면대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잠깐만. 싱크대에 가가지고 그릇을 갖다가 세면대에 갖다 놔. 아니요. 이거 진짜 마이 상남자. 미스테이크. 이거는 제가 장갑도 있어요. 싱크대겠지. 싱크대에 갖다 놓고 장갑을 낀 다음에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미스테이크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자주 안 가시는 밥 거. 먹었어. 그릇 세면대에 갖다 놔. 이거 진짜 진상 남편 아니에요 이거.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예, 예. 마이 미스테이크겠죠? 자, 그런데 진짜 이러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싶은 자괴감이 일단 지금까지 들어보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인 원 씨가 야, 이거 못 살겠다.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루는 원 씨가 제발 좀 데이트하러 나가자고 졸라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쇼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나 너무 피곤하니까 2시간만 주차장에서 자고 올라갈게. 너 혼자 쇼핑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는 좌석을 뒤로 밀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장난인 줄 알았던 원 씨가 무슨 얘기냐, 빨리 같이 들어가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남편이 이미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원 씨는 아무래도 남편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정도만 되면은 이거는 무슨 간이 안 좋거나 지금 기면증, 진짜 막 헛날 자는 거 기면증. 안 자지거든요. 저렇게. 어. 저렇게 잘 지는 게 이상한데 그 아내가 봤을 때는 야, 이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뭐 기면증이라든지 뭔가 병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세상에.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기면증도 아니고 수면에 문제가 없다고. 근데 사람이 저렇게 수십 시간 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도 가봤어요. 너무 많이 자니까. 그렇죠.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결국은 의지 문제다. 너무 자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원 씨 입장에서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에 달린 댓글 하나, 봤더니, 진짜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니 좀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저녁 7시에 같이 갈비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3시에 잠들어서 지금까지 퍼즐로 자고 있어요. 일부러 내가 살짝 흔들어 봤는데 몇 시야? 이러더니 또 다시 자고 있어요. 신랑이 옆에서 지금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분이 사실은 무슨 뭐 다른 생각으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거 하다가 피곤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몸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인생을 3분의 1을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잠자지 마세요. 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과속을 하시고 그래? 아니 저분이 조금 이해 안 가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잠만 잔다. 요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저분이 진짜 팀장님 말씀 네. 중에 죄송한데 네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사모님한테 네. 전화 좀 해봐야 되겠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진짜 스윗남인지 아닌지. 그럼 제가 미리 말을 드려야죠. 집에 가서. 전화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네. 자, 아무튼. 자, 소장님. 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 부인 원 씨가 네. 그만 좀 자면서 막 물을 막 끼얹은 건가요, 그럼?
아,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거죠. 이 원 씨는 이제 막 맨날 막 울면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속상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알았어 얘기하자. 근데 지금은 졸리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반응이 계속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참다가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제발 잠 좀 그만 자자. 우리 나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이거 좀 해결하자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좋게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더 화를 내면서 난 이제 네가 너무 질린다. 아이고야. 내가 집에 와서 잠도 못 자냐? 내 집에서 잠도 못 자냐? 회사에서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데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냐? 나 좀 냅둬라 이러고 같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 예. 변호사님도 이제 댁이 저 경기도 좀 저랑 쪽이시잖아요. 비슷한데요. 예. 뭐 저는 상암까지 왔다 하루에 길에서 보내는 시간 엄청 엄청 오래 많으시잖아요. 많이 보내죠.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뭐 잠을 많이 안 잡니다.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밖에. 진짜요? 더 자고 싶은데 뭐 그렇게. 근데 이분도 사실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40 넘어가면 잠이 없어져요. 뭐 그 얘기는 좀 뭐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많이 자기도 어렵거든요.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 또 피곤하면 뭐 지하철이나 그 교통수단 거기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집에 들어오면 계속 자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내하고 이렇게 좀 대화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아요. 많이 서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은 또 그 좀 피곤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럴 네.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많은데 가기 싫어하거든요.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과거에 뭐 이렇게 했던 친구 중에는 되게 외향적이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막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격의 선호도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어야 에너지를 얻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로 불화를 만들면서 성격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뭐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집에 오면 이렇게 그냥 쉬고만 싶은 성격일 수도 있고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팀장님 말씀대로 아니면은 이 게으름이 습성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버릇한 사람은 점점 더 그걸 더 자야만 그 피곤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게으르는 습성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격이나 몸이 약하거나 게으른 이유다 이러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풀어보도록 이 부부한테 추천하고 제가 이 여성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예. 노력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마든지 그냥 시끄럽게 그냥 얘기하든지 말든지 난 자겠다. 이러면 이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화를 하자 그래도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고 화를 내면 더 화를 내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발달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부 위기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이렇게 원 씨가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이유가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됐으면 임신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 씨가 30대 후반에 결혼했기 때문에 빨리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아봤자 남편의 이런 행동을 보니까 이거 독박 육아, 독박이라고 아시죠? 독박 육아. 예, 왜요? 팀장님, 예. 요즘 말이죠. 네. 그 표현을 쓰면은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게 약간 아무튼. 요즘에 이 젠더 문제가 되게 예민한데 이 예.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쓰면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육아라고 하십시오. 육아라든지 가정 그 일을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투명 인간인가 아니면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란하기도 하고 본인이 지금 슬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집안일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쿨쿨 잠만 자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혼 사유를 이제 물어보는데 저도 많은 이제 이혼 사건도 보고 대법원 판례도 이제 공부도 하는데 잠 많이 잔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리 봐야 돼요. 잠자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 박상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남편이 뭔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법에서 6번째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 지금 단계는 아닌데 여기서 남편이 뭐 정말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단순히 뭐 잠을 많이 잔다고 이혼한다 이게는 조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분이세요.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계속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남편은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이 조금 서로의 사정을 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사람인 이상 사람이 열 몇 시간씩 잘 수가 없으면 자고 싶어도 그 왜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검사를 받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 돌팔이 병원 간 거 아니냐. 아무래도 간이나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네. 좀 가봐라. 네. 예. 거기서 피 검사, 뇌 MRI 검사 확실하게 일단 하시고 어. 네,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을 하시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